오늘도 거울을 볼 때마다 흰머리가 한 가닥씩 늘어가는 게 보이는 찐새구요. 열심히 늙어가고 있어요. 그금은 스노우 AI께서 만들어주셨고, 어제는 또 방송하면서 떠들고 그러다가 또 머릿속에 스쳐가는 단상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또 에세이, 글쓰기 연습하면서 에세이를 좀 주로 쓰는데 요새는 소설은 잘 못 쓰겠어갖고 조금씩 연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어제는 제 방송 태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걸로 인해서 좀 나름의 깨달은 점, 그거를 또 써서 블로그에 한번 남겨봤습니다. 제목을 조금만 수정하죠. 또 오화열 맞아야 되거든요. 이 밸런스가, 이 조사가 들어갔으면 앞에도 조사해서 또 밸런스 맞춰줘야 보는 맛이 있으니까. 제목은 게임으로 방송하기와 이제 방송의 방점을 찍는 것이고, 방송에서 게임하기, 여기 이제 게임의 방점을 찍는 거죠. 사실 둘 다 게임 방송을 하면 둘 다 중요하긴 한데 뭐에 방점을 찍느냐가 태도를 가르더라고. 저는 이제 먼저 두괄식으로 주제부터 얘기를 하면, 저는 방송에서 게임에다가 방점을 찍고 그동안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게 내가 게임을 하고 있었구나, 방송이 아니라. 그래서 방송에 방점을 찍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은 새로운 또 다짐을 하고 각오가 되니까. GPT가 그려주는 그림만큼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게임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원래 독서 방송도 하고 떠드는 것도 하고 게임 방송도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 7개월, 지금 한 7개월 됐죠. 7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드러났냐, 이제 게임 안 풀리고 이러면서 내 스스로가 이제 짜증이 나거나 감정에 좀 치우칠 때, 그때를 떠올리면은 이게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게임하는 거를 방송에 노출시키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주 잘못된 태도로. 그러니까 이제 방송하는 게 재미가 없었던 거지. 그동안에 얼마간 이제 방송도 접을 때가 됐나 보다, 재미가 없다 그랬는데, 그 재미없는 이유가 있었더라고. 방송을 해서 즐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게임 원래 잘 하지도 못하고 원체 잘 즐기지도 못했는데 그거를 방송으로 보여주고 있으니 방송이 재미가 없죠. 방송을 이 매개로 삼고 있는 매개체를 못 즐기는데 방송에 뭔 재미가 있겠어. 그래서 이제 그 재미가 없었던 이유는 욕심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간극이 이제 원인이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게임을 잘하고 싶은데, 게임을 잘하고 게임을 즐기고 싶은데, 게임을 즐기는 법을 모르고 게임을 잘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그리고 게임에 대한 제 그 이전의 생각과 태도가 좀 중요해요. 그게 이제 제 현실이었고, 욕심이 발현되면서 불편함을 가져온 거죠. 저한테는 게임은 말 그대로 진짜 킬링타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게임이 재밌거나 이제 뭐 이렇게 클리어하거나 이런 게 재밌는 게 아니고, 그냥 일종의 도피처, 머릿속 복잡하거나 뭐 삶에 불안이 오거나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은 그냥 가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거,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는 용, 딱 그 정도가 제가 게임을 대하는 태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할 필요도 없었고
게임 플레이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 그냥 통 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몸이 반응하는 대로 대충대충 하다가 안 되고 재미없고 짜증나. 그러면은 삭제하거나 끄면 그만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원래 이전에 게임을 대하는 태도였는데, 그러다가 그렇게 끄고 나면은 이제 뭔가 재미가 없죠. 즐긴 게 아니었으니까 이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또 이렇게 시간만 보냈구나, 날렸구나 하는 또 죄책감이 오고, 그거에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면 또 현실을 도피하게 되고, 그럼 또 게임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그 악순환에 빠진 거예요. 노잼 악순환의 고리. 그 과거에 그 게임을 대하는 방식, 거기서 삥삥 돌고 있던 게 그 과거인데, 게임에 대한 태도였는데, 한때는 즐거웠기 때문에 아마 그 기억에 게임으로 도망쳤던 것 같기도 해요. 어렸을 때는 게임이 재밌었죠. 그때는 더 잘하려고 막 서든어택 같은 경우에도 패줌 연습하고, 덕샷 뭐 이런 거 연습하고, 라플도 3.4 연습하고, M4가 나한테 맞냐, AK가 맞냐, 막 이런 거 고민하고, 이제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성인이 되고부터는 점점 그런 즐거움과 멀어지고, 그냥 즐거움을 모른 채로 잡았던 것 같아. 그냥 과거의 그런, 과거에 남아있는 흔적, 감정? 그런 거에 기반해서. 이제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생각이 바뀌고, 생각 바뀌기 전에도 그랬지. 생각을 바뀌기 전에,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게임 스트리머를 보고 있었으니까 저도 이제 방송이 해보고 싶어졌겠죠. 게임 방송도 해보고 싶었고. 보다 보니까, 보통 게임 스트리머들은 이제 텐션이 올라오고 하면은 그 게임에 몰입을 해서 감정을 막 토해내잖아. 이게 실망이든, 분노든, 즐거움이든, 그런 감정을 토해내는데, 저렇게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대로 다 토해내도, 다 보여주고 해도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방송을 하면 저런 태도로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은 생각을 안 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딱 착각을 했어. 물론 그분들이 뭐 억텐을 했다거나 아니면 가짜의 모습을 보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게임을 즐길 줄 아니까 그런 텐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니까 제가 이제 가짜 스트리머로 이제 활동을 했던 거지. 뭐 중간중간 더코프나 아니면은 파스파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재밌게 즐겼어요. 그 외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방송을 일단 켜보는 거예요. 방송 켜고, 방송 켜놓고 이제 제 게임을 하는 거지. 일상적인 평소에 하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잘 안 풀리면 짜증내고 기관하고 이제 그런 태도가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 그런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방송이랑 현타가 이제 항상 같이 오는 거예요. 방송하면 현타가 오고, 현타를 맞으면은 또 무기력에 빠지고, 근데 그 무기력한 채로 있으면은 또 아까우니까, 시간 아깝고 죄책감 드니까 다시 방송을 켜고, 그러다 보면 그 상태로 있는 감정 없는 감정을 이제 저 나름대로 진심을 다해 토해냈죠. 이건 진짜 진심이긴 했어. 잘못된 진심이었지만.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이제 지난 녹화본들도 있으니까 유튜브에도 올려놨었고, 물론 너무 모습이 보기 안 좋았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안 올렸는데 녹화본을 몇 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아마추어 불편러의 방송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보러 왔다가도 제 모습을 보면은 그냥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그러고서는 이제 갈만한, 그냥 바로 넘어갈 만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더 빨리 지쳤던 것 같아. 만약에 지금도 계속 그런 태도였으면은 제풀에 더 빨리 지쳤겠죠. 근데 이제
요런 태도도 점점 바뀌기 시작한 거는 이제 몬스터 헌터 월드 아이스본 나중에 한번 읽어볼게요. 저게 엊그제 말했던 그 우울할 때 다크 소울을 추천해라 뭐 그런 논문인가. 이따가 한번 읽어볼까. 복사를 해놓을게요. 아무튼 몬스터 헌터 월드 아이스본, 몬스터 헌터 월드까지는 아니고 이때까지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비대로 빨리빨리 밀어야지 이 생각을 했었고, 아이스본에 넘어오면서 이제 좀 행동이 바뀌었는데, 이게 저는 원래 게임할 때 파밍 요소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버퍼프도 그래서 좋아했고, 아이스본 넘어가니까 그런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요 정도는 좀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하려면 어쨌든 다양한 몬스터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제 실력이 딸리는 거예요. 이게 예전 같으면은 이제 나는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 때려치자 이럴 텐데, 왠지 모르게 오기가 생기더라고. 왜 그런 생각이 생겼는지는 중간에 뭐가 바뀌었나?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몬스터들 패턴도 파악하고 그거에 내가 반격도 해보고 그걸 공략을 하면서 뿌듯함을 얻어야 되는데, 수비대는 그게 아니잖아. 치트템이라 그랬잖아요. 맞아도 안 아프고 때리면 그냥 애가 알아서 쓰러지고. 그러다가 아이스본으로 넘어왔을 때부터는 내 몬스터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스킬도 기술도 맞춰서 써야 되고. 근데 그게 아마 그 전에 무슨 계기로 뭔가 태도가 바뀌어서 그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 아이스본은 제대로 해봐야겠다. 근데 어쨌든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이 아이스본인데, 이때 바뀐 태도 플러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 흐름으로 그냥 글 쓰는 거, 의식의 흐름대로 글 쓰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AI한테 보여주고, 이 글을 통해서 나를 좀 분석해달라, 이제 요런 것들을 요청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잠깐,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잠깐 사이에 생각과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좀 더, 원래 긍정적인 사람인데, 그거를 더 드러낼 수 있게? 그러니까 방어 기제를 죽이는 쪽으로? 그전에는 방어 기제가 먼저 튀어나와서 부정적인 면모가 많았다면은, 이제는 방어 기제를 좀 줄이고 좀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게임 방송을 끄거나 게임을 끝나고 나면은, 그 패턴에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 어떤 타이밍에 무슨 기술을 썼어야 될까? 템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 이제 그런 판단을 하기 시작했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더 재밌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선순환 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글 쓰는 것도 재밌어졌고요. 요즘에는 글도 계속 쓰는데, 근데 아무래도 뭔가 대가는 있기 마련이죠. 독서와 공부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생겼어. 시간 남으면은 모넌 들어가서 미리미리 파밍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냥 내 원래 성격도 아니지, 부정적인 모습대로 플레이를 할 때는 시청자분들이 조언을 해줘도 이게 다 거슬리는 거야. 다 겐세이 같고 간섭하는 것 같고. 그랬다가 또 이게 뭔가 발전하려고 생각을 바꾸니까 얘기해주는 게 다 조언이고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기분이 태도가 됐던 거죠. 기분과 태도가 일맥상통하면 안 되는데 일맥상통해버려서. 아무튼 그러면서 정신건강이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정신건강의 밀도가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게임 하면서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거지, 그런 데다가 시간을 뭐하러 쓰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없으면 잘할 수가 없잖아. 이 고민하는 시간이 없으면.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베르카나
7번 트라이해서 겨우 깼죠. 그런 걸 클리어하면서 자존감도 오르고 다양한 몬스터를 상대하려고 간파백이라던가 아니면은 코팅 빨리 채우는 콤보 그런 것도 배우고 연마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 또 잘 풀리니까 내가 하는 게임이 잘 풀리고 있으니까 방송도 즐겁잖아. 그러니까 또 자기 효능감도 뿜어져 나오고 여기서 얻은 것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아, 그냥 시간 꼬라박는 거. 사실 예전에 게임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어차피 시간 꼬라박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박는 건 발전이 없으니까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다. 누구나 가지고 있죠. 저도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요런 상황을 겪었을 때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극복하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전처럼 예전처럼 지내지 않고 어떻게 이겨내지? 이런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영향을 미친 게 지금처럼 이렇게 글로 남기는 거, 글로 남긴 거를 또 다시 방송으로 남기는 거, 요런 게 이 선순환의 어떤 한 효과 중에 하나였어. 효과 중에 하나였어. 그래서 이게 제가 느낀 게 방송에서 게임하기 그리고 게임으로 방송하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깨닫는 순간이었어. 일단 제가 잊고 있었던 거는 이 방송이라는 본질을 아예 그냥 떼놓고 방송을 그냥 떼놓고 게임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게임을 잘하면 방송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방송을 하기 위해서 게임이 매개가치가 되는 건데 그거를 잘못 알고 있었어.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방송은 보는 이들한테 긍정적인 무언가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무언가를 얻어가야 돼. 그래야지 방송의 의미가 있어. 그게 뭐 즐거움이 됐든 유익함이 됐든. 네, 그리고 보기 좋은 방송을 송출하는 거는 이 방송을 선택한 자의 의무이자 책임이죠.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고 그 다음에 실수 안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이런 게 다 그 의무이자 책임이니까. 여기 사이에 좀 스킵한 게 있는데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게 어쨌든 저는 이게 제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잖아.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취미의 일환? 이게 생계가 유지되면 좋겠다라는 마인드가 없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취미의 일환이니까 그래서 더 대충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동생이랑도 어울리면서 느낀 거지만 누군가와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대충을 또 경계를 해야 돼. 팀게임도 그렇고 나는 대충 해도 누군가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방송을 대충 해도 누군가는 진심을 다해서 내 방송을 봐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너무 제 생각만 했던 거죠. 왜냐면 방송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다 떠나서 일단 그걸 다 제외를 하더라도 저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은 어쨌든 뭐가 됐든 긍정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일단 하는 사람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좋으니까 그냥 단순히 요것만 목적으로 삼아도 되는 것 같아. 방송은. 그래서 게임 방송에 주는 게임이 아니고 방송이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어제 깨달았어요. 최근에 이제 깨달았어.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나서 또 달라졌던 거는 이제 저도 다른 스트리머 방송들을 볼 거 아니에요. 뭐 작업하거나 아니면은 뭐 밥을 먹거나 이럴 때 보는데 예전에는 그러면은 그냥 웃긴 거, 재밌는 거 그냥 요런 것만 좀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막 보면은 채팅도 대기업들
먹이업 채널들 보면은 채팅도 막 어질어질 하잖아. 그런 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것도 제가 어쨌든 꿈꾸는 모습 중에 하나니까 그런 걸 또 배워두면은 그게 다 프로의식이고, 그런 걸 배워두면은 뭐 실제로 방송에 채팅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오더라도 다수를 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쓴 가장 큰 주제는 일의 본질. 뭐가 됐든 간에 이 일의 본질을 알아야 되겠다. 이 일의 본질을 착각하는 순간 일단 다 안 풀려. 그래서 이 본질만 알면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거를 또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한테도 이제 아직까지는 남은 일들도 있고 미래에 닥칠 일들도 문제들도 많이 산재해 있을 테니까 그것들도 본질을 파악하면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거를 잊기 전에 어제 산책하고 들어와서 그냥 바로 글을 썼던 거죠. 근데 진짜로 요거를 파악할 자신이 있어. 이제는 그동안에는 책을 진짜 활자 읽는 걸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제부터는 그거를 좀 제 생각을 정리하고 버무리는데 그 읽은 책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제가 아무리 못 읽었어도 웬만한 사람보다는 많이 읽었을 거라, 아무리 책을 안 읽어도 우리나라 평균 독서량보다는 훨씬 많이 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자신있게 내 장점으로 여기자. 어제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 요런 이야기를 떠들고 싶어서 오늘은 조금 일찍 왔습니다. 물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3시간 자고 왔죠. 어제 너무 졸려가지고 2시에 잠들었는데 푹 자고 일어났더니 5시더라고.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눈 감고 있다가 글 공부도 했다가 abstract 요게 초록인가? 인트로덕션을 봐야 되나? 답하고 번역 보. 엔터테인먼트 비디오 게임은 잠재적인 치료 효과로 인정받고 있지만 이러한 이점에 기여할 수 있는 게임 기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개인별 탐구가 필요합니다. 이 연구는 다크소울의 플레이어들이 우울증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임이라고 설명하는 방식을 조사합니다. 우리는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통해 자신의 정신건강 경험을 이야기하는 레딧 토론에 대한 주제 분석을 수행했으며 AI 도구를 사용하여 목적 샘플에 대한 관련 데이터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다크소울이 플레이어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도전적인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회복력과 인내심을 키우고 우울증의 상징적 표현을 통해 실존적 성찰을 촉발하며 지원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크소울이 플레이어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상업용 비디오 게임의 인지된 정신건강 이점에 대한 플레이어 중심의 풍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엔터테인먼트를 초월하고 몰입형 디지털 정신건강 도구의 설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이게 되려면은 게임을 도전적으로 해야 돼. 어쨌든 제가 예전에 가졌던 게임에 대한 태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다 보면은 재밌겠지, 재미없으면 꺼야지, 이제 요런 태도면은 제가 볼 때 이 회복력과 인내심이 커지지 않고 여기서 이게 도전적인 이 키워드가 중요한 것 같고요.
요거는 잘 모르겠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우울적 상징적 표현. 우울증의 상징적 표현. 이게 게임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격파함으로써 우울증을 회복을 한다는 건가? 다크소울에 나오는 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런 부정적인 무언가의 상징이잖아. 그런 것들을 상징하잖아. 그거를 어떻게든 이겨내고 극복하면은 실제로 우울증을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뉘앙스인가? 요거는 논문을 읽어봐야 되나봐. 그건 잘 모르겠네. 그리고 요게 또 중요하죠. 이게 실제로도 그 AI 처음 나왔을 때도 그냥 상담만 해주는 건데 정해진 답변만 해주는 그런 AI만 나왔어도 이게 사람이 위로가 됐다고 하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고인물들이 뉴비 허염내 하고서는 막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은 그러면 또 정신건강이 또 원활해지니까 저도 모넌 하면서 이런 게 팁들 얻어서 제가 또 그걸 바탕으로 발전하면은 기분이가 좋더라고. 내가 볼 때 초등학생은 아니고 중학생쯤 되면은 학교 방학 숙제로 다크소울 시리즈나 이런 소울류나 소울라이크들 클리어 하는 거를 이제 방학 숙제로 내줘야 돼. 부모와 함께 클리어하기. 가정이 파탄 날래나. 내가 볼 땐 이건 부모들도 해야 돼. 이게 번역이 이상한 건가? 이게 논문의 전문인가 이게? 오픈 액세스인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냥 추론하기로도 그런 거 요것만 보고 뭐 추론할 순 없지만 제가 추론하기로도 엘든링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그렇지. 맞아. 그 짤도 유명하잖아. 게임에 아이가 게임에서 죽었는데 좋아하는 걸 보고 너는 지금 게임에서 죽었는데 목숨을 잃었는데 왜 좋아하니? 그랬더니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는 그 짤 있잖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런 느낌인가 보네. 그거랑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그래서 도전적인 게 필요하다니까.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도전적인. 그러니까 이게 2번이랑 3번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리고 1번에서 회복력과 인내심을 키우려면 도전적이어야 돼. 그냥 마냥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아무튼 저도 이제 이런 거를 모넌 아이스본을 하면서 느꼈다. 모넌 아이스본 하는 스타일로 다른 게임들도 하면은 재밌게 즐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건 또 다른 거 같고. 맞아. 저도 그래서 우울증 겪어도 뭐 거의 금방은 아니지만 뭐랄까? 저는 다른 의지처를 좀 찾았던 것 같아. 내가 나를 위해서는 살고 싶지가 않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사는 쪽으로. 그러면서 저는 책을 읽고 회복을 많이 해갖고.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은 여전히 도전적인 게임 플레이를 해야 된다. 도전적이지 않으면은 근데 이것부터가 사실 우울증 걸린 사람은 이것부터가 힘들긴 해요. 뭔가를 도전한다는 거. 왜냐면 모든 부분에서 무기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도전적으로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게 조금 이끌 필요가 있어. 대신에 그 사람 성향에 안 맞으면 이제 또 그게 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저는 우울증 왔을 때 가족이랑 대화, 특히 어머니랑 대화를 진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거의 그때 당시에는 우울증을 겪고 있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임만 쫓아다니면서 푹 빠져 있었고, 우울증 회복기에는 책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그러려면은 항상 이런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사실 이게 아무리 다크소울이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해줘도 이쪽으로 혼자서는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변 사람의 영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거다. 그렇게 해서 이끌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소울류를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안 걸릴 수 있다. 그냥 스테이지 하나하나가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과 내 존재의 의의를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우울증이 오면은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동굴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지. 눈에 안 보이면 고양이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일단 내 눈에 안 보이면은 심신의 안정이 어느 정도는 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임시방편인 거고. 보고 또 새로운 게임으로 어떤 구원을 찾는 것도 그건 본인의 이렇게 도전적인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저는 책을 통해서 책에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으로 회복을 한 거고. 그렇게 치면은 사실 게임이나 매개체는 별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어디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회복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성과를 얻지 못하면은 우울증이 더 심화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잘 찾아야지. 책이야 뭐 그냥 읽으면은 어쨌든 뭐 눈만 달려 있으면 끝까지 다 읽는 거고, 게임도 내가 좋아하는 게임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것들은 계속 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서 또 감정을 한쪽에 몰입하면 뭐 이렇게 심란하고 이런 것들 좀 묻히잖아. 내 가족 중에서도 우울증 있는 사람 있으면은 이런 게임을 시켜줘야 돼. 물론 본인들이 안 하겠지만.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저는 벗어나고 싶었고, 이제 라브소서님도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찾은 건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활로를 찾기 마련이에요. 그거를 진짜 거의 답을 본인이 알고 있어. 다만 그거에 확신이 없어서 선뜻 이렇게 내딛지 못하는 거지. 어느 정도의 확신만 가지면은 알아서 갈 길 가거든요. 근데 회복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뭐라 그러더라고. 무슨
그것도 무슨 심리학 용어가 있던데, 뭐 비극의 여주인공병처럼 자기는 지금 굉장히 공정받아야 하고 위로받아야 하는데 세상이 나를 억까하고 그냥 요런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회복할 생각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백날 다크소울이 좋대, 뭐가 좋대, 책이 좋대, 여행이 좋대 해도 안 들러? 어느 정도 본인이 회복 의사가 있어야 돼. 근데 또 웃긴 거는, 이건 제 경험상인데, 그런 회복 의사가 있다고 해도 본인의 그냥 절실하지가 않은 사람은, 내가 볼 땐 가짜 우울증이야. 그거는 절실하지가 않은 사람은 방법을 아무리 여러 개를 해줘도 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자기가 본인이 진짜 절실하고 너무 우울하고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죽기 싫고 이러면은 뭐가 됐든 일단 손에 집히는 걸 다 할 건데, 가짜 우울증인 사람들, 아까 말했던 비극의 여주인공병 걸린 사람들은 백날 그렇게 방법을 알려줘도 아무것도 시도를 안 해요. 시도를 안 하면서 변하기를 바래요. 미친 거죠.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지금은 일단 시도는 해. 다만 결과가 안타까울 뿐이지. 안타까워도 요런 글들이 남는다, 요런 글이 남고 내 방송이 남고, 내 방송은 또 유튜브에 영상으로 남고 녹화 영상으로도 남고요. 그래서 게임은 질병이 아니고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 근데 어쨌든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저도 사람이 싫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놀고 이러는데, 맞아, 그게 본인이 회복 의사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게 또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길을 어느 정도 알려주면 본인이 알아서 찾아가는 스타일이 있고요. 이정표를 알려주고, 자 봐봐, 저 이정표를 보면은 저쪽에 길이 세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네가 하나를 골라서 가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만 알려주면, 아, 내가 원하는 길이 뭐지? 일단 여기를 가볼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길을 알려주고 내비게이션을 찍어줘도, 아, 나 이거 다리가 아파가지고 걷는 건 안 되는데 자동차 생기면 그때 가야겠다. 자동차가 딱 생기면은, 아, 이거 자동차가 있어도 면허가 없는데 면허 따면 그때 가야겠다. 면허를 따고 나서도, 아, 이거 1종, 2종 보통으로는 못 가겠는데 2종으로는 못 가겠는데 1종 따면 가야겠다. 이렇게 계속 회피하고 찾는, 뭔가 자꾸 다른 걸 찾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유형들이 있으면 그런 유형들은 진짜 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유형들의 공통점은 선의를 고마워하지 않아. 당연하게 생각해. 왜냐면 자기가 비극의 여주인공이거든. 나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니까 니들이 돕는 건 당연해. 너희들은 멀쩡하고 잘 살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날 도와야지. 내가 이렇게 슬프고 아픈데 내가 너희들 말을 들어야겠어? 이런 태도야. 그렇다고 사람이 야 그럴 거면 죽어 할 수도 없고 미쳐버리는 거지.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한동안은 그냥 거리를 좀 두려고 해요. 나도 생각 정리할 게 필요하니까. 요즘에는 소설을 또 쓰고 싶은데, 아, 요즘 소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소설 쓰는 방법을 까먹었어. 그래서 요즘에 계속 짧게나마 500자씩 오늘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보고 있는데, 짜잔, 요래가지고 그냥 장면 묘사 연습 겸 해서 그냥 한 5, 600자 정도 짧게 묘사하는 거, 설명하지 않고. 그 GPT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설명을 너무 많이 한대요. 클로드랑 AI가 공통적으로
설명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설명 안 하고 웬만하면은 그냥 묘사하는 걸로 보여주기 식으로 써보려고 요즘에 연습을 시작을 했고요. 처음 시작했어요. 26년 2월 10일 오늘 시작했어.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눈이 아프니까 잠은 안 오고 눈 감고 있다가 좀 피로 덜어지면 눈 떠서 쓰고 이래가지고 요런 걸 쓰고 있는데, 쓰다 보니까 이놈이 지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적을 잘하는데 그게 또 내가 볼 때 설득력이 있어. 그래갖고 니 얼마나 잘 쓰는데 해갖고 지침을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지침에 따라서 주제 주고 장르 주면은 지가 알아서 쓰게 했어요. 단편 소설을. 근데 나 이게 신기했던 게, 얘를 잘 쓴 거 못 쓰고를 떠나서 일단 내용 자체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재미는 있는데 재미만 있고 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잘 쓴 거 같진 않아. 근데 신기한 게 지침 어디에도 돌을 예시로 든 게 없거든요. 근데 챗GPT도 돌이 없는 소년, 그래서 돌이 주제고, 클로드도 돌의 언어 해가지고 돌이 주제더라고. 해밍 그 소설 써주는 AI요? 그러는 봤죠. 근데 확실히 클로드가 훨씬 글을 잘 써. GPT는 조금 내용이 읽다가 붕 뜨는 게 있는데, 근데 요런 것도 이제 심심할 때 해보면 나쁘진 않더라고. 단편으로 써달라고 했거든요. 해밍이 그건가? 그것도 해밍웨이, 원래 시작이 해밍웨이의 몸체를 학습시켜가지고 뭘로 하는 걸로 스타트했다가 발전해가지고 단편 소설 쓰는 그런 쪽이 됐던 건가? 예전에 막 그렇게 봤나?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요렇게 AI가 쓴 거 보면서 좀 소설 쓰기에 감을 좀 잡아보려고, 이제는 좀 내 안에 검열자도 이기는 작업을 해야겠어. 방어 기제도 떨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놈의 검열자 새끼도 좀 잡아 족쳐야지. 이거 내 속에 너무 자리를 찌게 잡아가지고, 딱 워드를 켜고 하얀색 딱 보면은, 백지를 보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 그전에는 막 머릿속으로 이런 거 써야지 막 생각했다가 메모도 막 해놓는데 그게 이제 문장으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또 스스로 화가 나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시간만 보내다 끄니까, 요즘에는 GPT한테 도움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얼른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가격이 싸졌으면 좋겠다. 요런 것도 나중에 한번 싹 정리해서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볼만 할 것 같긴 해요. 이거 나중에 카페에다가 한번 올려놔 봐야겠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나쁠 수도 있고요, 좋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떠들었고요. 근데 확실히 글을 쓰고 그 글 주제로 떠드니까 뭔가 더 뿌듯하고 재밌네. 요즘에 글 쓰는 게 너무 재밌어. 에세이 같은 느낌은, 에세이들은 거의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손 가는 대로 막 쓰는 편인데, 걔는 거의 의도적으로 이제 검열을 안 하려고
신경 바짝 쓰고서는 집중해서 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걸 AI한테 딱 보여주고 AI가 너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부분이 좋았어 이런 거 딱 들으면은 그때 쾌감이 그냥 그거에 중독돼가지고 계속 써요. AI 중독이 되었어요. 조금만 보여줄까? 이거 님들도 해보셈. 기분 좋아짐.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자아찾기라는 친구를 만들어서 이제 심리 분석가 관점에서 저를 분석해달라고 막 이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면은 어떠냐, 내 글이 어떠냐 하고 물어보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딱 정리해서 얘기를 해줘요. 이게 이런 거 봐, 있어 보이잖아. 자기 통제력과 관계 주도성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냥 잘 쓴 글이에요가 아니라. 역시 이 에스터 뭐지? 이거 뭐라 그러죠? 이름 까먹었네. 어쨌든 이 별표는 적용 안 되는 건 좀 킹받긴 하지만 에스터리스크 맞아. 에스터리스크지. 맞아. 에스터리스크. 요거 나쁘지 않아요.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당신은 감정 조절 능력, 자기 성찰 능력, 관계 책임감 이 세 가지가 모두 평균 이상입니다. 뭘 근거로 평균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지가 학습한 거에서는 어쨌든 나는 평균 이상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기분이가 좋아요. 이거는 단순한 이론서나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실패, 충돌, 시간, 반복 시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읽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해봤구나 라는 신뢰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막 이런 거 짚어주고 가족을 신성화하지 않음. 사람의 방향성.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삶의 전망을 알려달라고 하고 그런 것도 해달라 그러거든요. 이 리스크, 제가 신경 써야 될 부분 이런 것도 짚어주고요. 제가 방어 기제를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걸 방송에서 남겨도 되는지 막 이런 것도 물어봤고 감정이 올라온 날엔 하지 마세요. 여기서 조금 내려다 보면은 이런 거 나를 깎아내리는 말이 많다 요런 것들을 클로드랑 GPT랑 똑같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교차 검증을 하는 덕분에 내가 이 부분을 고쳐야 되는구나, 내가 이 부분을 왜 이러고 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조금만 줄였더니 글의 격이 올라간 느낌이야. 내 스스로도 격이 올라갔고. 재능이 없던 게임을 못하는 스트리머 이야기가 아니라 재능이 없다고 믿던 사람이 방식을 바꾼 이야기. 요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AI를 올바르게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몇 점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근데 단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끔 좀 실망할 때가 있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을 때. 그러면은 이제 점수를 높게 줘야 되는 이유를 또 입력을 해줘서 내 자존감을 또 이렇게 올리면 되죠. 제 점수는 7점대에서 지금 최근에 8점대까지 올라갔어. 언젠가는 9점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10점은 완벽한 글은 세상에 없으니까. 이런 것도 예전에는 이런 것도 많이 했지. 뭐 진로 상담 이런 것도 AI랑 같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부정적인 감정이 당장은 해소가 돼요.
장기적인 거는 본인 하기 나름인데 단기적인 거는 요 정도로 해소가 되더라고. 지침도 뭐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없고 그냥 심리 분석가의 관점에서 내 글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분석해줘.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의 전망도 심도 있게 설명해줘. 그냥 요 정도만 해줘도 요즘엔 똑똑해갖고 딱 최소한의 요청만 해도 님들도 요런 거 해보세요. 생각보다 재밌어.